오늘의 사연은 제발 자작이었으면 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연인데요. 스니분께 정말 많은 위로와 조언이 필요한 글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참, 그리고 이번 사연은 스니분이 그냥 혼자 넋두리 하듯이 쓰신 글이라 반말체로 쓰셨는데요. 살짝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넋두리입니다. 자작이라 하셔도 좋고 병신 같은 년이라 욕을 하셔도 좋아요. 그냥 어디에든 말하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씁니다. 5년 동안 몰랐다. 정말 까마득히 모르고 살았다. 그냥 이 더러운 곳에서 나만 나가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남편과 신우는 이복남매라고 했다. 나는 남편보다 5살이 많았고 신우는 남편보다 7살이나 어렸다. 남편의 친엄마는 죽고 새어머니를 평생 엄마처럼 여기며 살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새어머니와 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신우가 있었다. 나이차가 많이 나서 그런지 남편은 살뜰하게 신우를 살폈고 신우는 나랑 나이 차이가 있어 그런지 약간의 어린 행동을 하는 것 외에는 그저 무난무탈한 신우였다. 신우가 18살이 되던 해에 새어머니마저 돌아가셨고 건축업을 하시는 아버지는 지방에서 공사가 많아 한 달에 2~3번만 집에 오시곤 했었단다. 가끔 도우미 아줌마를 부르기도 하고 남편하고 신우가 청소랑 밥해가며 서로 챙기며 살아가던 시절에 나는 남편과 열애 중이었다. 그때 신우 20살, 남편은 27, 나는 32이었다. 32의 나는 27의 남자친구가 나와 결혼해주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했고 어린 신우를 시집갈 때까지 보살펴주기로 하는 조건을 걸고 34세 결혼을 했다. 신우는 성격이 무탈한 편이었고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편이라 크게 부딪힐 일은 없었다. 집은 아버님 명의로 된 45평대의 아파트에서 시작했고 여전히 아버님은 한 달에 2~3번만 하루 정도 자고 식사만 하시고 지방으로 다시 가시곤 했다. 29의 남편은 정말 내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훈훈한 외모에 능력도 매너도 좋은 남자였고 나는 그냥 평범한, 내 나이에서 2~3살 정도 어려 보이는 그저 평범한 외모의 여자였다. 잘난 남편이 불안해서 항상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집안일도 바깥일도 잘하는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을 했었다. 남편은 출장 외에 특별히 술 먹거나 늦는 일이 없었다. 집안일도 같이 잘해주고 신우가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느냐며 너술에도 떨어주었다. 사실 연애할 때 뜻하지 않게 임신이 되어 아이를 낳고자 했지만 그때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꼭 책임져 주리라 약속하고 아이를 지웠었다. 물론 그때는 큰 상처였지만 결국 남편이 약속대로 결혼하고 책임을 져주었으니 이제 더 이상은 상처가 아니었다. 아이를 갖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을 했는데 정말 피임 한 번 안에서 한 번에 임신되던 아이가 웬일로 들어서질 않았다. 아이를 한 번 가진 경험이 있었기에 당연히 불임검사는 하지 않았었다. 정말 아이 하나만 내 곁으로 와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결혼 생활이었다. 여전히 남편은 신우를 살뜰히 챙기긴 했지만 내 눈에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정말 단 한 번도 신우와 남편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이서 밤늦게까지 소주에 와인에 한바탕 거하게 마시고 잠이 든 날이었다. 평소 남편은 밖에서 술자리를 잘 하지 않았고 집에 와서 나랑 마시거나 신우랑 셋이 마시거나 했었다.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은 날이었고 신우와 잠든 남편을 보고 난 후에 내가 잠이 든 날이었다. 주말이면 항상 늦잠을 자는 나였지만 술 때문인지 목이 말라 잠시 깼는데 내 옆에 누워있어야 할 남편이 없었고 집안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가끔 주말마다 운동을 하러 종종 나가던 남편이었기에 그냥 운동하러 나갔는가 보다 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침대로 가서 누웠다. 그리고 한참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도중에 아가씨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더니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가씨가 나가는가 보다 했는데 남편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이제 막 들어온 것처럼. 하지만 순서가 분명히 잘못되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신발 소리가 들려야 맞는 건데 이상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남편은 정말 나갔다 온 것처럼 행동을 했고 나는 내가 미친년이지 별 생각을 다 해 하고 말았다. 남편이 출장 간다던 날 아가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고 나는 오랜만에 혼자서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친구에게서 온 전화. 이태원에서 나랑 내 남편을 봤는데 어디냐고 뒷모습을 놓쳤다고 말하는 친구. 하지만 나는 집이었고 남편도 출장을 가고 없었기에 친구가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은 이태원에 있었던 게 맞았고 남편을 본 친구가 옆에 있는 여자를 당연히 나라고 생각했었나 보다. 신우이도 나와 같은 갈색머리에
긴 생머리였으니까. 남편이 출장이 끝나고 돌아오는 날, 나는 아빠가 입원했다는 소식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가 있어야겠다고 했다. 남편은 집에 들렸다가 병원으로 온다고 했고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다. 아빠는 아주 가벼운 부상이었고 그냥 엄마가 유난을 떠신 거라 대충 수습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드레스룸에서 옷을 내려놓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남편을 놀래켜주려고 드레스룸에 불을 끄고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길 기다렸다. 그런데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몸을 숨긴 나는 신우와 남편이 방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느꼈다. 소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고 둘의 대화는 정말이지 악몽을 꾸는 것만 같았다. 이태원의 그 집은 과대평가가 됐다는 둥, 호텔의 침대가 너무 싸구려였다는 둥, 같은 냄새가 나는데 언니가 의심하진 않을까? 그래도 간만에 너무 좋았어 등등. 그 후 한참 말이 없길래 귀를 기울이던 도중에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나는 문을 열고 나갔고 헐벗고 엉켜있던 남편과 신우이의 허둥대는 그 꼴이란 정말 짐승이 따로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그 둘은 말없이 집을 나갔다. 그리고 이틀 동안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내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이틀 동안 연차를 쓰고 집에만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출근을 했다.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내가 출근한 건 어찌 알았는지 집에 다녀간 흔적들이 보였다. 나는 곧장 신우의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을 기다린 지 5일 만에 남편이 들어왔다. 나는 대화를 하기 원했고 남편은 입을 열었다. 신우는 보호 차원에서 호텔방에 처박아 두었고 모든 일은 자기 잘못이라고 했다. 사실 신우는 새어머니가 데리고 들어온 갓난아이였으며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이라고 했다. 새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할머니 때문에 애를 낳아왔다고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것이란다.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우는 남편에게 많이 의지했고 밤낮 집에서 단둘이 지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둘이 관계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때 신우는 고등학생, 남편은 군 전역했을 때였다고 했다. 둘 다 몇 번 끊고 서로 새롭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잘 안됐고 가족, 연인, 그 이상의 감정이라 더 이상 끊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나랑 연애하는 기간에는 물론이고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집에 없을 때 둘의 관계를 계속 지속해왔다고 다 털어놓았다. 신우가 간혹 생겼다던 남자친구도 다 거짓말이었고 내 눈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이었다. 신우의 철없는 행동으로 혹시나 내 의심을 살까봐 남편이 그동안 케어한 것까지 다 거짓이었다. 신우는 9년, 아니 거의 10년을 남편을 남자친구로 생각하고 살았고 남편은 신우를 위해 정관수술까지 했단다. 신우가 내가 아이를 가지면 아이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해서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한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순순히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하긴 했지만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이 둘을 실형살게 할 수가 없었다. 이혼소송을 해서 재산이라도 뺏어보려고 했지만 변호사와 상담하니 어차피 둘이 결혼해서 같이 모은 돈 반 나누는 거 외에는 위자료 1000에서 3000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란다. 그런데 남편이 1억을 주겠다며 소송하지 말고 조용히 협의 이혼을 하자고 한다. 같이 모은 돈도 다 날 주고 위자료로 1억을 주겠단다. 아마 신우를 위해서인 것 같았다. 시아버지란 사람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어차피 아버님이 죽은 새엄마라는 사람과 서류 혼인도 하지 않았기에 신우는 친아버지의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둘은 정말 완벽한 남남이니 이제 나만 없어지면 둘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서류는 이미 접수했고 5년 동안 모은 돈은 전부 나에게로, 그리고 위자료 1억은 오늘 입금이 되었다. 나와 대화한 이후로 남편은 신우와 호텔방에서 생활 중이고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옷가지들만 사서 나가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찢어질 것 같은지 모르겠다. 아직 우리 부모님도 모르시고 내 친구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오늘 어디 가서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